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좌표평면과 그래프 반비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정비례를 배웠었는데 반비례는 어떻게 다른지 반비례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다 볼게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해보자. 자, 상황이 지금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고요. 가로가 x, 세로가 y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각형의 넓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가로랑 세로를 곱했을 때 그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 알아두고 아래 표를 볼게요. 다음 표를 완성하여 보자. 가로가 1일 때, 지금 요게 x가 가로라 그랬고 y가 세로라 그랬으니까 가로가 1일 때 1 곱하기 몇을 해줘야지 넓이가 12가 될까? 1 곱하기 12를 해줘야지 넓이 12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x가 2일 때 가로가 2다, 세로가 몇이어야지 넓이가 12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럼 2 곱하기 몇을 해야지 12가 나오냐? 6에 12가 되겠죠. 그럼 3에다가는 3, 4, 12, 4, 32, 6, 22, 12 곱하기 1은 12 이런 식으로 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번 보면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x의 값이 1에서 2로 2배, 2에서 3으로 3배, 1에서 4로 4배, 2배, 3배, 4배가 됐다. 자, 근데 y 숫자는 12에서 6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죠. 이건 2로 나누어졌다, 아니면 뭐 2분의 1을 곱해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분의 1배가 되었다. 12에서 4는 나누기 3이죠. 나누기 3이라는 거는 3분의 1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2에서 3이 되었다. 나누기 4예요. 그러면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린 2번에 어떻게 답을 하면 되냐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 x값이랑 y값이랑 서로 곱해줬을 때 12가 나온다. 그래서 x, y, 이거 좀 가까이 쓸게요. x, y가 12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좀 y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y는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지금 이 x가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은 숫자 x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가 분모 분자였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고 오른쪽에는 x분의 12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x분의 12다 이렇게 쓸 겁니다. 아랫부분 이어서 볼게요. 자전거를 이용하여 24km를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때 달린 시간은 속력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거 어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나왔어요. 그런데 24km라는 거리를 갈 거래요. 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이 1일 때는 몇 시간을 가야 24km를 갈 수 있냐? 속력이 1일 때는 24시간을 가야지 24km를 갈 수 있다. 만약에 속력이 조금씩 이제 속력이 빨라질수록 시간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 표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우리 지금 또 x가 지금 속력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시간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x가 점점 커지는데 y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근데 그 작아지는 기준이 2배, 3배, 4배일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한다. 요런 상황일 때 이걸 반비례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요거랑은 다른 개념이고,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그게 반비례인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식을 이제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 우리 이런 상황을 반비례다라고 한다입니다. 자, 정비례와 차이점. 정비례는 뭐였어요? x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x가 늘어나면 y도 마찬가지 2배, 3배, 4배였어요.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랫부분 볼게요. 이제 반비례다. 반비례한다 라고 하면 y는 x분의 a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이제 분모에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x가 분모에 있으면 이거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6번, 7번은 과제가 될 텐데 6번은 x가 분모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반비례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 7번은 그 관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6번, 7번은 과제로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넓이가 60이다. 넓이가 60이다. 삼각형이네요. 아까는 사각형이었는데 이번엔 삼각형이다. 그때 밑변의 길이를 x, 높이를 y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우선 삼각형은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냐라는 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 우리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직각삼각형으로 하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겠네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 이럴 때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가로의 길이, 여기 세로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로만 끝나면 사각형인데 삼각형이니까 우리는 여기 2분의 1을 더 곱해주죠. 요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밑변의 길이라 그랬네요. 밑변 가로, 이게 지금 밑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가 아니라 밑변이라고 쓸게요. 밑변. 자, 밑변이 x, 이것도 세로가 아니네요. 높이 라고 하면 이걸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xy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넓이가 60이다. 60은 2분의 1 xy다. 여기까지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y는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선 y는 앞에 2분의 1이랑 x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줄 거예요. 없애주기 위해서 2분의 1 먼저 없애줄게요.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선 등식의 성질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 양쪽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좌변은 60 곱하기 2니까 120이 되겠죠. 그럼 120은 xy다 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y는이 나와야 되니까 y는이 나오고 싶으니까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x를 없애주고 싶어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또 x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 약분돼서 우변이 y는이 됐고 x분의 12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 y는이라고 했는데 지금 x분의 12는 y다 이런 식으로 됐죠. 요거 좌변 우변 위치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모양이나 지금 여기 y는 x분의 120이다 요 모양이나 같은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높이가 31대래요. 높이는 이 문제에서 지금 y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밑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밑변은 지금 x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y는 x분의 120이다 라는 식에다가 y 자리에 30을 대입하라 라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y에다가 30을 대입해라 라는 문제랑 같은 거예요.
대입을 해주면 30은 x분의 12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분모에 x가 있으니까 x는 하고 나타내고 싶은데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얘를 위로 올려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양쪽에다가 곱하기 x 해주면서 우변에서는 없어지지만 좌변에서는 새로 하나가 나올 수 있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30x는 120이다 까지 정리가 됐고, x는 하고 나와야 되니까 양변을 30으로 나눠주면 4가 됩니다. 4.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4cm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과제고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이거 정비례에서도 했었던 방법이에요. 정비례에서도 표를 그려놓고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 순서장들을 쫙 찍은 다음에 선으로 쭉 잇는 거 했었죠.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반비례 y는 x분의 6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값 먼저 써놓는 거예요. 사실 요 아래 이 값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줘야 돼요. 없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한다. y는 x분의 6이면 x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6이 되고 약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3도 해볼게요. y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이 된다. 약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가.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다 찾아 놓은 게 이 표인 거예요. 다 찾아 놓은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왜 구하냐? 이 표를 가지고 순서쌍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세로로 보면 이렇게 순서쌍이 되기 때문에 순서쌍을 그럼 왜 구했냐? 여기 표에다가 찍으려고 구한 겁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 점들을 이렇게 찍었다. 자, 그런데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했더니 그림 2에는 점이 더 많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한 거냐? 간격을 더 좁게, x의 간격을 더 좁게 찾은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 값을 이런 식으로 찾았다면 요 사이에 마이너스 뭐 2.5, 마이너스 1.5 이런 애들까지 추가해서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 점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더 많게 된 거죠. 찾으니까 그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x의 값을 수 전체에서 찾았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 3번 그림처럼 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곡선이 나오게 된다. 우리 정비례에서는 직선이었어요. 근데 반비례에서는 곡선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9번 문제는 과제로 풀어보세요. 하는 방법은 표를 그려서 순서쌍을 찾는다. 그걸 가지고 점을 찍는다. 그걸 선으로 잇는다. 그런 과정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정리할게요. 반비례 그래프. 자,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다. a는 0이 아니다. a가 0이면 0이 돼버리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것도 봐주시고요. 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돼 있었어요. 요거 정비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a가 0보다 클 때는 1, 3, 4분면을 제1, 3, 4분면, 제1, 4분면, 제3, 4분면을 지나고 2번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납니다. 제2, 4분면, 제4, 4분면을. 요건 정비례와 마찬가지예요. 자, 정비례 한번 그림으로 대충 예를 들어보자면 a가 0보다 클 때는 요런 모양 1, 3, 4분면 지나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런 모양이 나왔었어요. 2, 4, 4분면 지나게. 지나는 4분면은 같지만 모양은 다릅니다. 정비례는 직선, 반비례는 지금 곡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반비례에서는 곡선.
이런 것 알아두시고요. 지금 10번과 11번 문제 얘와 얘도 과제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풀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